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2025년식 그랜저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약간의 옵션 변화 그리고 약간의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내용이 바뀐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우리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그리고 가성비 옵션을 고르는데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가격은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는 25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 캘리그래피 이상은 83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옵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인상된 건 아니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바뀐 점 한번 살펴보면은 전자식 변속 칼럼, 우리 기어 변속하는 게 진동 경고가 새롭게 들어갔고요. 실내 소화기 곧 의무화가 되는데 이것도 반영이 되었고, 트렁크 리드 조명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반사판만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던 게 트렁크 리드 조명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단행할 때 들어가는데 이번 연식 변경에서도 LFA2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LDWS가 개발이 되면서 레인 디텍션이 처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LCAS 레인 키핑이 들어갔고, LFA 레인 팔로잉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1에서 2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는 옛날에 개발할 때 LDWS를 개발하던 그때 시절이니까 한 10몇 년 전에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들이 들어갔습니다. 레인 팔로잉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레인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 LFA가 1에서 2로 변경되면서 시스템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인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양이 많아졌고 연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차선이 없거나 또는 차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인식률을 높여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LFA2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HOD가 들어갔죠. 이거는 기존의 프리미엄에서는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스마트 센스 2를 선택해야 있었던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2열에 시트 벨트 조명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를 보면은 익스클루시브는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캘리그래피를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기존에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 옵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딱 떼서 들어갔는데 빌트인 캠이 지금 45만원으로 따로 선택을 했죠. 하이테크 패키지에서 묶여있던 빌트인 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45만원으로 빠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캘리그래피에서 83만원 인상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만큼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캘리그래피는 인상이 거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25만원 상승한 거는 이 6가지가 들어가서 이 정도면은 오히려 괜찮아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2025년식 그랜저에서 변동된 내용, 아주 간단하죠. 이게 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6가지의 변화가 오히려 등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넓은 폭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기존에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이 좋아서 스마트 센스 2를 꼭 넣으셔야 했던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꼭 선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특히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 차이는 약 500만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센스 1이 들어가 있던 거, 이게 익스클루시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랜저 살 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의 스마트 센스 1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1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스마트 센스 2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고와 보조는 다르다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고는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경고 음이든 벨트를 당기든 핸들 햅틱이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보조는 직접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던지 핸들을 안으로 꺾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고, 이 후측방 충돌 경고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사고들도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차선 변경할 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가벼운 사고라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 후측방 충돌은 경고라도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조까지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경고는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 스마트 센스 1은 무조건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사실 천연 가죽 이런 거 크게 필요 없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이 이런 것도 썬팅으로 99% 차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핸들 같은 경우도 전동식 틸팅이 되는 거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한번 맞춰 놓으면은 대부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고, 기타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 요런 것들 갖고 싶으시면 여기 있잖아요, 프리미엄 초이스. 여기 요렇게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익스클루시브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프리미엄에서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도 가져갈 수가 있고, 웬만한 요런 안전 기능들 그리고 스마트 센스 요까지만 선택하면은 우리는 그랜저에서 웬만한 옵션은 다 가져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에서 와서 우리가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요렇게만 선택하면 차량 가격이 3,981만원. 그랜저 3천만원대에 샀다. 물론 거의 4천만원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준대형 차, 이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는 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가솔린 2.5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프리미엄도 이제 괜찮구나, 구매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랜저 산다고 해도 저는 나머지 기능들이 사실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선택해서 프리미엄으로 구입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리미엄 초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요. 일렬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디지털 키2,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까지 웬만한 최신 기술까지 사용하면서 편의 사양까지 가져가는 이 프리미엄 초이스하고 스마트 센스에 있는 후측방 충돌 경고, 주행 시에만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전진 주차할 때는 보조, 그러니까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 센스까지 넣어주니까 저는 요 두 개를 선택해서 프리미엄을 선택하겠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들어가 있죠.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여기 와서 빌트인 캠 45만원,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익스클루시브까지 올라가셔야 하는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정말 좋은지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랜저로 돌아와서 캘리그래피를 한번 보면은 새롭게 신설된 등급이 있죠. 블랙 익스테리어, 블랙 잉크하고 외관 모습이 동일하다, 휠 제외하고요. 자, 블랙 잉크 익스테리어 모습을 보면은 기존 블랙 잉크하고 동일한데 휠하고 내장을 제외한, 휠하고 내장재는 캘리그래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릴이라던가 익스테리어 전면 디자인이 블랙 잉크랑 동일하다, 가격도 캘리그래피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모습이 블랙일 때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일 때는 이렇게 해서 그릴이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블랙잉크 익스테리어. 기존 블랙잉크는 동일하게 4,8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가격이 약간 상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존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캘리그래피 블랙잉크까지 하시는 분들은 빌트인 캠2 무조건 선택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6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속 칼럼의 전동 경고, 실내 소화기, 트렁크 리드 조명, LFA2가 들어갔다는 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들어간 거, 그리고 2열의 시트 벨트 조명까지 들어간 게 총 6가지. 이게 프리미엄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서 볼 수 있던 변화였고요. 캘리그래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래도 2025년식을 사는 게 무조건 좋다. 왜냐? LFA2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가장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의 2가지 옵션, 스마트 센스와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원하시는 옵션이 더 있으시면은 여기에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시거나 옵션을 추가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은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니까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 빌트인 캠을 프리미엄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리미엄 선택해도 진짜 괜찮다. 웬만한 옵션이 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025년식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왜 이런 옵션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남겨주시면은 아마 그랜저를 사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 2주 있다가 영상에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